런던에 가서 그 안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멋진 음악들을 듣게 돼요. 수많은 공연장에 찾아갑니다. 정말 위대한 천재라고 불렀던 모차르트의 음악을 듣습니다. 아베베rum 코르푸스. 성체 안의 예수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성체 안의 예수. 합창곡이에요. 교회나 성당 다니시는 분들은 이런 음악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아베베rum 코르푸스. 이 의욕적인 젊은이, 이게 누구라고? 모차르트의 작품인데 자기가 똑같은 제목으로 음악을 만들려고 합니다. 엘가의 아베베rum 코르푸스입니다. 사실 이러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면 내가 달빛을 소재로 월광이라는 곡을 써야겠다 그러면 항상 우리는 베토벤이나 드뷔시를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보다 잘해야 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물론 모차르트보다 더 잘하진 못했어도 정말로 아름다운 엘가다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의 인사다운 그런 음악들을 종교곡으로 쓰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바이올린을 잘하니까 이제 바이올린 곡도 만들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젊었을 때 바이올린 곡을 쓰고 이제 출판까지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빨리 재능을 보이기 시작했지요. 문제는 영국에서는 그렇게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클래식 작곡가, 음악가 하면 역시 외국 사람이야,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뭔가 영국에서 무슨 음악가야, 독일이나 이탈리아 혹은 뭐 옆에 프랑스, 대단해, 뭐 이런 문화였어요. 그래서 곡을 작곡해 놓고 났는데 출판사에서 제목을 영어로 달기 싫어합니다. 아예 좀 외국 작곡가처럼 하자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샹송도 누잇, 샹송도 누잇. 전 불어를 잘 몰라요. 샹송도 누잇. 뭐 이런 제목을 갖습니다. 밤의 노래입니다. 바이올린 곡이에요. 굉장히 아름다운 바이올린 곡. 그래서 엘가가 젊었을 때 작곡하는 곡은 제목이 불어입니다. 불어로 출판을 많이 하자고 했던 거죠. 자기는 처음에 이 효과가 어떤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너무 좋았어요. 불어로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사요.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음 곡도 불어로 만듭니다. 살리 다모르. 너무나도 아름다운 곡을 불어로 만들어냈습니다. 이 곡은 멜로디가 너무 아름다워서 약혼녀에게 줍니다. 약혼녀가 이런 곡을 듣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곡이 어떤 곡이었겠습니까? 사랑의 인사입니다. 살리 다모르. 그래서 이 유명한 곡이 불어로 제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영국 사람인데. 여러분, 바이올린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바이올린 곡으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광고에서는 첼로 멜로디도 많이 등장하고요. 오늘 저희가 현악 4중주와 더블 베이스로, 현악 5중주로 이 곡을 직접 연주하겠습니다. 신동식 씨와 저희 쿼르트렉스가 연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현악 오중주로 들으니까 좀 분위기가 색다르죠? 사실 어떤 악기로 연주하냐에 따라서 곡의 그 분위기는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어쨌든 아름다운 멜로디는 사실이에요.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약혼녀한테 이런 걸 줬습니다. 당연히 그 다음에 순서가 있죠. 결혼해야죠. 결혼해서 너무나도 행복하게 살았던 커플입니다. 사실 여러분 음악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했던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나 몇 안 되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부인이 많이 이해해줬답니다. 9살 위였거든요. 아주 많이 이해를 해줬답니다. 이 부인은 정말 남편의 음악을 지지했던 그런 훌륭한 지지자였기도 했고 하고 또 친구이기도 했어요. 평생 동안 동반자로서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할 때 항상 옆에 있었습니다. 멋진 음악을 이제부터 작곡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또 오케스트라를 만듭니다. 프로사와를 서곡이 있습니다. 프로사와. 당시에 역사가입니다. 아주 역사적으로 유명했던 역사를 기술하는 사람이에요. 그 프로사와르라는 사람을 소재로 오케스트라를 만들어내는데요. 오케스트라 곡이지만 교향곡은 아닙니다. 1, 2, 3, 4악장으로 되어 있는 교향곡은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형태를 갖춘 건 아니고 오케스트라 연주는 조금 더 자유로운 곡입니다. 사실 우린 교향곡이 뭐야? 이럴 수 있지만 뭐 간단해요. 여러분 사실 그 음악이라고 하면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말을 할 때도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처음에는 좀 어느 정도 내가 설명할 수 있는 주제를 설명합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좀 자는 것 같아요. 내 말이 좀 지겨웠나? 그래서 이번엔 좀 아주 빠른 톡톡 튀는 얘기를 합니다. 뭐 개그 콘서트가 어쩌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를 너무 가볍게 봐요. 그래서 이번엔 느린 곡을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짜 자요. 이제부터 빠르게 끝내야겠다. 막 빠르게 몰아치죠. 이런 게 음악의 기승전결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소나타 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소나타 형식을 뭐가 연주하냐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어요. 소나타 형식을 그냥 악기가 연주하면 소나타입니다. 이걸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면 교향곡이죠.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나 이 곡은 그런 소나타 형식이 아니라 서곡, 어느 정도 좀 길이가 있는 연주에 앞에 연주하기 좋은 한 악장짜리 곡이에요. 자유로운 곡을 씁니다. 그러나 교향곡처럼 형식이 완벽했던 그런 곡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곡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엘가는 아름다운 걸 잘 만들어요. 현을 위한 세레나데. 교향곡을 오케스트라에서 관악기가 빠지고 현악기만 연주하면 우린 그걸 세레나데라고 부릅니다. 결국 이것도 소나타입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악장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정말 한 번 들으면 잊혀질 수가 없는 그런 곡입니다. 이것도 자기 아내에게 바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웬만한 아름다운 곡들이 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쨌든 항상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음악을 썼다고 얘기합니다.